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대선 직전에 영입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가 된 듯합니다. 오늘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꽤 시끄러웠습니다. 잠깐 봐주시고. 제가 이재명은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제 몇 번이고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발언들을 막기도 하셨고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출마 선언을 3일 전에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됐다. 그렇죠. 갑자기 꽤 간단하게 출마를 포기하게 된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단 본인도 사실은 이게 특혜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규에는 이제 6개월에 돼 있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아직 6개월이 안 된 사람한테 사실은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참 하나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몇 차례에 걸쳐서 박지원 공동비대 요청을 해서 공동비대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은 몇 달 안에 지금 다시 또 이재명 의원 저격수가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참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지난 대선 때 박지원 당시 위원장의 어떤 소신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게 뭡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불꽃이라는 N번방 사건을 추적한 거였잖아요. 즉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본인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 격에 맞지 않게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배신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최강욱 의원은 본인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본인 문제 제기하니까 그것 좀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의원의 생각은 뭔가요? 결국 이런 성문제에 대한 본인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선거 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위원장 데리고 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하고 지금은 뭐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이 성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최강욱 의원은 예외인 것인지, 그리고 왜 박지원 위원장이 몇 달 사이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이 영입한 사람인데 지금은 왜 배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글쎄요, 다시 이제 이재명 저격수로 바뀐 거 아니냐. 대선 이후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 성범죄 문제에 단호한 대처를 약속하셨는데 제가 최강욱 의원 건을 발언하라고 할 때부터 막더라. 뭐 온정주의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근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좀 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박지현, 청년 정치인 박지현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남겨놓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 박지원 위원장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부의 이런 리스크를 굳이 이렇게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징계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었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발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예측을 해보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억측을 낳게 하는 발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박지원 청년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청년의 꿈을 민주당을 통해서 펼치고 싶다라는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줬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박수를 해서 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다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청년과 또 박지원의 그런 순수한 열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비대위를 통해서 자격을 줍시다라는 어떤 그 여론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이 처음 접근 과정부터
상당히 과거의 정치인들을 답습하는 그런 예. 모습, 그리고 지금 반 이재명의 어떤 목소리와 박지원 위원장의 목소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예. 당대표 못 나간다고 지금 당에서 유권 해석을 했고 그 이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 공식 입장 낸 건 없습니까? 그러면 뭐 관련해서 나 뭐 이제 포기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아직 없는 거죠. 일단 그날 오늘 오전에 인터뷰에서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복귀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는 이의 제기를 좀 하자면은 네. 청년 정치라는 게 그러면은 뭐 당대표가 당 중진이 허락한 정치만 그러면 청년 정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들이받고 예전에 뭐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천신정이 권노가 꼽은 들이받으면서 그때 이제 새로 이제 그때 386의 운동권들이 다시 부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천신정이라고 하면 천정배, 신기남, 이제 정동영 등등을 예. 말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허락하는 것만 하면은 그게 무슨 젊은 정치고 청년 정치입니까? 그래서 뭐 어떤 취지로 복귀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당에 알겠습니다. 부조리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허락하는 만큼만 하라라고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그 부분은 좀 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박지원 그 출마의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반 이재명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였었지 예. 마치 뭐 원로들이 허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일단 본인은 당권 도전이 어려워졌지만 이재명 의원 당권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다음 달 전당대회는 친명이냐 반명이냐로 관리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포함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주말 양산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검찰총장 한 분이 대통령 됐고 인사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가장 큰 거는 정치 실패예요. 결국은 정권 재창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로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정부 줄에 섰던 분들이 하겠다. 난 안 맞다고 보고. 물론 전직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 갈 수도 있고 뭐 가서 여러 환담도 나눌 수 있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분 특히 뭐 일부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뭐 현근택 전 대변인을 가리켜서 왜 갔냐라는 식의 취지의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당의 인사,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정당이었고 또 국민의힘은 친윤석열 정당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퇴임한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인지상정이죠. 다만 가서 내놓는 발언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한 점, 굉장히 국민을 갈라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위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양념이라고 했다든지 또 시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든지 여기에 대해서 성찰도 나오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도 나와야 그것이 온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 시위 때문에 아픔이 가득하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이해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내부 기류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치권 이슈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여당 얘기입니다.